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정말 역대급 성능을 자랑하는 유리막 코팅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광고 리뷰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본 리뷰는 나지올 코리아로부터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업체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100% 저의 솔직하고 주관적인 견해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혹시 나지올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나지올은 지금은 국호를 튀르키예라고 바꾼 터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액상형 나노 코팅제 브랜드인데요. 차량용 코팅제 이외에도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코팅제를 제조 그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리막 코팅 브랜드들이 OEM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나지올은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까지 모두 갖췄다는 점이 좀 놀라운데요. 그만큼 나노 코팅의 진심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지올의 ZR53 코팅제를 알게 된 거는 제가 디테일링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던 2014년도 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디테일링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탁월한 성능 때문에 꽤나 인지도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고체 왁스에 한참 푹 빠져 있을 때라 유리막 코팅제에는 그닥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때 당시 나지올의 ZR53은 사실 약간 촌스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인연이 없었던 제품인데 약 10년이 흐른 지금에야 좋은 기회가 돼서 이번에 사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ZR53은요, 나지올의 차량용 유리막 코팅제 중에서 엔트리급과 하이엔드급 사이에 있는 미드급 제품인데요. 가격은 나지올 코리아 공식 몰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들었을 때는 이거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용량이 30ml가 아니라 50ml 대용량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 109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얼추 비슷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좀 비싸게 파는 제품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리막 코팅제 하나에 15만원?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번 콜라보를 준비하면서 나지올 코리아 측에 할인을 해주실 수 없겠느냐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고요.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는 오늘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무려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사은품으로요, 전용 탈지제 150ml 제품을 함께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을 곰곰이 보셨다가 내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이 세일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까지 착해진 나지올의 ZR53, 제가 역대급 성능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뭔지, 왜 블랙 디테일에서 최초로 광고 영상을 찍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언박싱 해보면서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자, 제품의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블랙과 화이트의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코팅제와 코팅 블럭이 보입니다. 코팅제는 50ml의 아주 넉넉한 용량이고요. 검정색의 완전 불투명한 보틀에 담겨 있습니다. 코팅제가 내부에서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는 나지올의 로고가 박힌 코팅 블럭이 있는데요. 살짝 찌그러져 있지만 퀄리티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안쪽에는 극세사 타올이 2장 있는데요. 구분이 가능하도록 타올이 각각 색깔이 살짝 다르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팅을 시공할 때보다는 휠이나 엔진룸을 닦을 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에는 코팅 블럭을 감싸서 사용할 스웨이드 천이 여러 장 있습니다. 나지올의 로고가 고급스럽게 각인되어 있고요. 천 자체의 퀄리티가 아주 좋았습니다. 코팅 블럭과 스웨이드 천은 동봉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니트리 장갑 2개와 시공 방법이 적힌 설명서, 스티커 등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ZR53의 구성품을 함께 봤는데요. 구성품의 퀄리티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괜찮아서 극세사 타월 정도만 추가로 몇 장 구입을 하신다면 별다른 제품 구매 없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만으로도 충분하게 시공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ZR53의 특징과 장단점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화학성, 다시 말해 유리막 코팅층이 산성이나 알칼리성 같은 물질에 얼마나 잘 견뎌주는가인데요. 제가 유리막 코팅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내화학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의 표면은 산성비, 새똥, 그리고 염화칼슘,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지는 낙수물까지 여러가지 강한 화학물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차량 표면에 닿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장면으로 파고들어서 얼룩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얼룩은 일반적인 세차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차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화학성이 높은 코팅제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의외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리막 코팅제는요, 눈에 보이는 발수력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내화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조금만 강한 케미컬이 닿으면 바로 코팅층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막 코팅제가 물왁스나 고체 왁스와 가장 차별되는 점은 강한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높은 내화학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발수력만 따진다면 굳이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발수력이 좋은 물왁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ZR53의 내화학성은 어떨까요?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보시죠. 자, 내화학성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패널에 전처리를 하고요. 마스킹 테이프로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화면 우측에는 지테크닉의 유리막 코팅제인 엑소 V4를 시공하도록 하고요. 좌측에는 나지올의 ZR53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이드 블럭으로 엑소 V4를 도포하고 약 1, 2분 후에 극세사 타월로 버핑하였습니다. 이어서 ZR53도 동일한 스웨이드 블럭을 이용해서 화면 좌측에 도포하고 약 30초 후에 타올로 닦아주었습니다. 엑소 V4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2회 레이어링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공을 하고 약 1시간 후에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었습니다. 자, 나지올의 ZR53 오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시공을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 이제는 코팅제가 완전히 경화가 됐다라고 알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색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가지고 먼저 G테크닉의 엑소 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테스트 할 때마다 일부러 데미지를 조금 남기는데 그래도 색감이 꽤나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지금 요 가운데 면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색감이 짙어졌다라는 게 티가 나죠. 그리고 이어서 나지올의 ZR53, 확실히 아무것도 안 바른 것보다는 색감이 진해진 건 맞습니다만 지금 엑소랑 비교해 본다면 색감은 엑소가 좀 더 나은 모습이에요. 엑소가 색감이 더 짙은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광도 테스트에서는 엑소 V4를 2번 바른 쪽이 좀 더 색감이 짙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발수력에서는 둘 다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ZR53 쪽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쵸? 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이쪽은 뭐 당연히 친수겠고, 왼쪽에는 엑소 2번 바른 쪽보다 ZR53 쪽이 조금 더 발수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미트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트질은 총 10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질이 끝났고요. 물로 한번 쏴주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조금 발수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건 계면 활성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트질을 하고 나니까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자, 엑소 모습 한번 볼게요. 예, 아직까지 발수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보다 조금 약해진 모습이고요. ZR53.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알칼리성 테스트를 할게요. 맥과이어스의 올퍼퍼스 클리너 알칼리성 APC를 제가 강하게 1:2 정도로 희석을 했거든요. 자, 뿌려주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엑소보다는 ZR53 쪽이 아직까지도 더 좋은 발수력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똑같이 산성 케미컬도 뿌리고 미트질을 해주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엑소 쪽은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모습. 그죠? 분명히 발수력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쪽 가운데 면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많이 약해진 모습이고요. 자, ZR53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주 훌륭한 발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화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어떤 코팅제도 견디지 못했던 타르 제거제를 한번 뿌리고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의 스티커 제거제고요. 자, 요거는 여태까지 제가 썼던 어떤 유리막 코팅제도 버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뿌리고 타올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타르 제거제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놀랍네요, 솔직히. 타르 제거제를 이렇게까지 잘 버티는 코팅제는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한 이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엑소 지금 발수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자, 반면에 ZR53입니다. 야. 자, 내화학성 테스트를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로 수많은 유리막 코팅제의 동일한 내화학성 테스트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나지올의 ZR53 같이 높은 내화학성을 보여줬던 코팅제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제품은 광고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정도니까요. ZR53의 성능은 검증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작업성은 어떨까요? 옛날부터 ZR53이 성능은 괜찮은데 작업성이 정말 극악이다. 잘못 사용했다가는 얼룩이 남고 난리가 난다 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ZR53을 제대로 사용해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아무리 유리막 코팅제의 성능이 좋아도 작업성이 너무 어렵다면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과연 소문대로 극악의 작업성을 보여줄까요? 제가 제 차에 직접 시공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나지올의 ZR53 코팅제를 시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제 차고요. 지금 코팅에 앞서서 전처리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빼먹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세차를 하신 후에 코팅제를 올리기 바로 직전에 IPA나 전용 탈지제를 이용해서 표면에 오일이나 잔여물을 말끔하게 닦아내는 일인데요.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의외로 코팅을 하는 중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코팅을 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이 탈지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차는 탈지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공을 해볼 거고요. ZR53의 시공 작업성이랄지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저랑 같이 제 차에 시공을 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팅을 시작하기 전에 코팅제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이 내용물이 이렇게 잘 섞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요 보시는 그 스웨이드 블럭에다가 스웨이드 천을 이렇게 감싸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조금 양을 넉넉하게 뿌리시는 게 좋아요. 이 ZR53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점성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흔들어서 이 정도 해 놓으시고, 자, 본넷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분의 1 정도를 내가 한 번에 발라준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ZR53 코팅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경화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경화가 빠르다라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화가 빠른 코팅제라는 걸 알고 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코팅제가 경화가 빠른 타입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지금 발라놓은 표면을 보면 벌써 약간 줄이 가듯이 이렇게 쭉쭉 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벌써 표면 경화가 이루어지고 잔여물을 지금 밀어내는 발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르고 나서 지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닦아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닦아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올을 바꿔서 완전히 새 타올로 두 번째 버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이 두 번째 버핑을 할 때 이 코팅제의 진가가 바로 발휘되는데요. 엄청난 슬립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타올이
이 도장면을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가는 그런 촉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느낌을 주는 코팅제가 많진 않습니다. 경화가 빠르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닦으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뿌옇게 번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경화가 빠른 코팅제는 한 번에 너무 넓게 바르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처음 바르기 시작했던 곳은 경화가 이미 돼버려서 그때는 닦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도 양을, 이 정도 면적을 바르면 되겠구나 참고를 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만큼 4분의 1을 했죠? 자, 나머지 4분의 1을 발라볼게요. 자, 그리고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을 하면서 또 염두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디까지 발랐는지를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시공을 다 끝내고 났는데 빼먹은 데가 있거나 이러면 되게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없도록 내가 어디까지 발랐다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벌써 바르면서도 약간 뻑뻑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바르면서 뻑뻑해진다는 건 표면의 경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바를 때 뻑뻑해지면 더 이상 바르면 안 된다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르시면서 너무 뻑뻑함이 많이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너무 지금 작업 속도가 늦구나, 혹은 내가 지금 너무 넓게 바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타올로 닦았죠? 두 번째 타올로. 와, 진짜 이런 슬립감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색감이 이렇게 많이 짙어진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 차가 약간 그레이색, 그러니까 약간 회색 계열의 차량이기도 하지만 여러 색깔의 도장에 다 시공을 해봤거든요. 근데 색감이 아주 진해진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이 됐으면 별도 조명을 이용해서 얼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명을 사용하실 때는 팁이 뭐냐면 너무 가까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가까이 되면 더 잘 보일 것 같지만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내 시선에서 약간 경사지게 바로 옆에다 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거 작업성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작업성이면 저는 오히려 쉬운 축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라지올의 ZR53 같이 경화가 좀 빠른 코팅제를 시공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그 스웨이드 이 천이 이게 보이기에는 별로 굳은 것 같이 안 보일지 몰라도 이 표면에 조그만 이런 알갱이들이 이 도장면을 스크래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한 판을 시공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새로운 스웨이드 천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넷을 작업할 때도 반 정도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뒤집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을 시공하고 그리고 버리고 새로운 스웨이드 어플리케이터로 가르러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경화가 좀 빠른 코팅제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웨이드 어플리케이터를 새로 가르셨으면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코팅제를 좀 넉넉하게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랑 똑같이 조금 넉넉하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팅제를 바를 때는 왁스랑은 조금 다르게 직선 위주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직선 위주로 바르시고, 그리고 굴곡을 따라서 당연히 잘 발라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휀더만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기다란 모양이고 이렇게 굴곡이 졌잖아요.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르시는 게 조금 더 꼼꼼하게 바르실 수 있고요. 위아래로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확률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 휀더의 한 절반 정도 지금 도포를 했고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경화가 빠른 코팅제가 갖고 있는 또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잘 없는 분들도 코팅제가 이 정도면 버핑을 해도 되는 건가? 이 정도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화가 빠른 코팅제는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조명은 꼭 쓰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자연광에 의지해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휀더까지 끝났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필러 쪽을 발라줄 텐데, 아시다시피 여기 딱 보시면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본넷, 휀더 같이 좀 널찍널찍한 면들을 시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좁은 면을 들어가기 때문에 도포량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넓은 면에다가 바르듯이 듬뿍듬뿍 바르고 이런 좁은 면을 바르기 시작하면 어느 한 군데에 약재가 굉장히 많이 뭉치게 돼요. 그러면 닦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면을 바르실 때는 애초에 도포량을 조금 작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분명히 아까 바를 때보다는 분명히 적죠.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참고로 요 옆에 있는 요 검정색 하이그로시는 같이 코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코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제가 애초에 도포량을 줄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막 많이 발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좁은 면을 바를 때도 너무 넓은 면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버핑 하실 때는 아까랑 동일하게 타월을 2개 사용해서, 자, 이렇게 도포량을 미리 조절을 하면 버핑을 할 때도 이렇게 닦아낼 때도 훨씬 작업이 편해집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은 코팅제가 발리면 이게 닦아내면서 그 잔여물들이 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벌써 한 번만 닦았는데도 잔여물이 거의 없이 잘 닦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째 타월로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주시면 아주 말끔하게 작업이 끝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조명으로. 네. 항상 주변의 패널 쪽도 봐야 돼요. 저희가 여기를 발랐죠. 하지만 내가 닦아내면서 여기 있는 크롬 쪽에도 옮겨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변, 내가 꼭 발랐던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네, 아주 깨끗하게 잘 시공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이 뒤 휀더까지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 도어 쪽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리어도어, 그러니까 뒷문 쪽을 먼저 코팅을 해줄 겁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이 앞문을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제가 이쪽을 코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쪽 앞문으로 코팅제가 이렇게 번져가는 거를 막기 위함이에요. 넓은 판이기 때문에 코팅제를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자, 보면은 제 차도 지금 차에 굴곡이 꽤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심한 면은 한 번에 도포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의 방향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좌우로도 한번 바르시고 위아래로도 한번 바른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더 꼼꼼하게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손잡이 부위 보이시죠? 이 손잡이가 맞닿는 요 부위, 이 부위까지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 주변까지만 이렇게 바르셔도요, 이따가 버핑을 하면서 이 장염물들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꼼꼼하게 바르시려고 이 손잡이 주위까지 이렇게 바르시다가 보면 이런 데에 약재가 너무 많이 묻어서, 예,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 한 반 정도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닦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접한 패널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쪽에도 코팅제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까 제가 앞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것처럼 패널과 패널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로 버핑을 해줬고요. 자, 2차로 버핑을 할 때는 아까 이쪽으로 인접한 패널로 당연히 넘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도포를 한 건 이 뒷문이지만 버핑을 할 때, 닦아낼 때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닦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요. 일단은 코팅제가 경화가 좀 빠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집중을 딱 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시공 방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이드 쪽은 꼭 조명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주로 이제 실수가 나는 쪽이 요 손잡이가 만나는 요 부위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네. 그리고 굴곡이 굉장히 심한 부분, 이런 부분에 의외로 잘 안 닦여서 얼룩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 쪽에 자, 이제 트렁크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앞서 문을, 도어 쪽을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패널과 패널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차 같이 전동 트렁크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작업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접한 패널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트렁크 쪽을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엠블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이 엠블럼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스무스하게 바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엠블럼을 띄지 않으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손잡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물체를 코팅하실 때 그 주위로만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엠블럼 주위를 바르실 때는 너무 가까이 꼼꼼하게 바르시려고 안 하시고 그 주위로만 이렇게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셨겠지만 제가 이 테일 램프도 같이 그냥 똑같이 코팅을 했습니다. 라이트 쪽에 코팅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리막 코팅을. 사실 유리막 코팅은 뭐 유리에다가 하셔도 되고 라이트에다가 하셔도 되고 플라스틱에 하셔도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코팅제를 나중에 제거할 때 폴리싱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UV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헤드라이트에 유리막 코팅을 자꾸 발랐다가 폴리싱으로 지웠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UV 코팅도 같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는 유리막 코팅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UV 코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전면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이 코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ZR53의 시공 영상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걱정했었던 거랑은 달리 너무나도 쉽게 시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타올로 잔여물을 이렇게 닦아낼 때도 이렇게 뿌옇게 되거나 이렇게 번지는 현상 없이 아주 말끔하게 잘 닦여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공하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화 속도가 좀 빠른 편에 속하는 유리막 코팅제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만 유념하신다면 누구나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코팅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초반에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한 1, 2개월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유리막 코팅제도 있거든요. 과연 ZR53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은 나지올의 ZR53 코팅제를 제 차에 시공한 지 약 2개월 반 정도가 경과를 했습니다. 2개월 반 정도 경과된 상태에서 차량의 상태는 어떤지도 체크를 해볼 거고요. 코팅을 한 이후에도 어떻게 차량을 관리할지 그 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량 꽤나 더럽습니다. 그동안 2개월 반 동안 제가 한 2주에 한 번 혹은 3주에 한 번 정도밖에 세차를 안 했어요. 그리고 관리제는 딱 한 번을 발라줬습니다. 염두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량의 고압수와 스노우폼을 뿌린 상태고요. 자, 이제 미트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유리막 코팅을 했어도 정기적으로 세차를 해주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우리 회사의 유리막 코팅제를 바르면 미트질 안 하고 그냥 고압수만 뿌려도 됩니다. 뭐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요새는 소비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유리막 코팅제가 좋다고 해도 고압수만으로 모든 오염물이 다 날아가는 그런 마법과 같은 코팅제는 없습니다. 유리막 코팅제는 내 차를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상태로 오래 유지하기 위함이지 유리막 코팅 한번 시공했다고 해서 세차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ZR53 이거 시공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표면이 굉장히 슬릭해져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샴푸에다가 미트질을 할 때도 그 슬릭감이 느껴져요. 와, 정말 미트가 되게 잘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미트질을 이렇게 딱 할 때 도장면 표면이 이 샴푸물을 이렇게 싹 밀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만 봐도 도장면이 꽤나 발수력이 괜찮게 나오고 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쫙
퍼져나가죠? 물이? 제가 제탈53 이 코팅제를 시공하고 나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워낙에 내화학성이 좋다 보니까 세차를 오랫동안 안 해서 뭔가 프리워시를 좀 강력하게 해야 할 때 알칼리성 프리워시나 아니 요새는 산성 프리워시를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뭐랄까 마음이 좀 든든하다고 할까요? 예. 아 이게 내가 너무 독한 케미컬을 쓰면 코팅제가 상하는 게 아닐까, 피막이 상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탈 53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실험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내화학성이 굉장히 강한 유리막 코팅제예요. 그래서 오염도가 꽤 높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산성 혹은 알칼리성 케미컬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아주 참 좋은 점 같습니다. 자, 지금 미트질은 끝이 났고요. 자, 미트질이 끝난 상태에서 발수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진짜. 자, 요 지금 앞바퀴 뒤쪽에 있는 이쪽이 각종 오염물들이 굉장히 많이 튀기 때문에 제일 빨리 코팅이 깨지는 부위거든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올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죠. 염화칼슘이나 이렇게 들이치는 오염물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 특히 이 하부 쪽에 코팅이 아직까지 발수력이 남아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ZR53 같은 경우에는 하부 쪽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트렁크 쪽에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는 SUV이기 때문에 뒤에 모양이 해치백 같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양이죠. SUV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제일 많이 더러워지고, 와류로 인해서 제일 많이 더러워지고, 그만큼 코팅층도 제일 먼저 약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그냥 아주 빨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완벽하게 초발수다, 발수력으로 최고조에 올랐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발수력이 좋은 코팅제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분명히 그 상위권에 들어가는 발수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올 겨울 유난히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혹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차량을 세차하고 그리고 드라잉까지 끝을 냈습니다. 아쉽게도 나지올 코팅제는 전용 관리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유리막 관리제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영상에서 유리막 코팅제를 만드는 다른 브랜드의 관리제를 쓰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제가 오늘 제 차량에다가 쓸 제품은 G테크닉의 퀵 디테일러라는 제품입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했지만 왜 관리제가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유리막 코팅제를 좀 더 오래,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내가 2주마다 한 번씩 세차를 한다 라고 하면 2주 차에는 드라잉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4주차 때 한 달이 되는 시기에 세차를 하시고 이렇게 관리제로 간단하게 뿌려주고 닦기만 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상태로 유리막 코팅제를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는 양은 사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테크닉의 QD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작업성이 좋아서 뭐 많이 뿌려도 되고, 그리고 적게 뿌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간혹 어떤 제품들은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이렇게 얼룩이 많이 남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실 때는 작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타올로 이렇게 닦고 나서는 저는 타올로 이렇게 2개를 쓰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타올을 2개만 쓰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얼룩이 남는다든가 그런 트러블들, 각종 트러블들을 진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가뜩이나 표면이 엄청 슬릭한데 이렇게 관리제까지 발라주면 정말 멋진 광택감과 동시에 슬릭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차가 검정색 차가 아닌 게 참 아쉽기는 한데 이 회색 차가 사실 광택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검정차에서 느끼는 그런 번쩍번쩍한 광은 솔직히 느끼기 좀 어렵지만 이런 회색 계열의, 그레이 계열의 차량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멋진 광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여러 테스트와 경험을 토대로 라지올의 ZR53의 특징을 총 5가지로 나눠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내화학성,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별 5개를 줬습니다. 강한 알칼리성, 그리고 산성 세정제는 물론이고 타르 제거제까지 견뎌내는 그런 내화학성을 보여준 건 아마 ZR53이 처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리막 코팅제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에 아주 충실한 코팅제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업성은 별 4개입니다. 이 제품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공을 하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주의사항만 염두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성을 가진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슬립감인데요. 별 4개 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을 할 때부터 표면이 정말 부드러워진다. 와, 슬립감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슬립감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슬립감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시공 당시에는 슬릭하다가도 금방 그 슬릭감이 없어지는 코팅제도 많은데요. ZR53은 시공한 지 거의 3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 훌륭한 슬릭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발수력은요, 별 4개를 주겠습니다. 코팅제를 시공하고 첫 세차를 했을 때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 보면 발수력이 별로 안 좋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세차를 했을 때는 아주 좋은 발수력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추운 날씨 때문에 코팅제가 완전히 경화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 경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최고급 발수력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던 색감인데요. 별 3개입니다. 어두운 색 차량에는 이 색감을 짙게 해주는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하면 이 광택감이 더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ZR53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G테크닉의 엑소와 비교를 했을 때도 색감을 짙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지올의 ZR53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제품이었지만 ZR53을 써보면서 나지올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체감할 수 있었고요. 이번 리뷰를 계기로 나지올이라는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차를 든든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유리막 코팅제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나지올의 ZR53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ZR53 총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3분을 선정해서 제가 사비로 구입을 한 ZR53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응모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 영상 밑에 저희 blackdetail.korea gmail.com에는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그 이메일 주소로 나지올 ZR53 이벤트 응모합니다 라는 제목을 써주시고요. 내용에는 유튜브 아이디 그리고 이번 리뷰를 보시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제가 당첨되신 3분에게는 회신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깜짝 이벤트 응모는 일주일간만 접수를 하니까요. 영상 보시면 꼭 일주일 안에 응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